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님들 개별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수경입니다. 내년도에는 고용철우리 간판 개선사항과 또 상반기 또 선거를 대비해서 광고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정규입니다. 저는 내년 2040 거제 도시공개 마무리 잘 해가지고 우리 거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전기팀장 김승입니다. 행정타운하고 공무대 사업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윤명수입니다. 도시디자인은 지역의 경쟁력이랑 마음가짐으로 소신 있게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신선플라자 내년에도 활성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거제대인팀장 박재환입니다. 저희 팀의 주 업무는 국보 올림센터 그리고까지다. 국보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 최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혹시 수ging 올리면 그럼 도시계획과 2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8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8억 8천만 원이 감소된 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고현 리본프라자의 주차 요금하고 대관시설 사용료,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담하고 옥명문화센터 운영 수강료 명목으로 해서 도합 1억 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 풍수해 대비 5개 강건물 안전점검, 마을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에 도합 1,9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6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7,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 추진 분야의 운영 수당으로서 스마트 도시 공모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21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보르수용소 유족공원 스마트파크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1,264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 수용비로서 도시계획 주민 공랑공고 비용하고 전산장비 소모품비 비용으로 2,300만 원을,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 운영수당 2,940만 원하고 급식비 22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로서는 도시정책 업무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로서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용역에 2억 원 하고 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론 용비는 계획 대상지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실가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액은 약 6억 정도가 감액을 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비로서 5억 3천만 원을 편성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은 도시 계획으로 결정이 된 후 10년이 경과한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 26년도에는 현재 매수 결정이 된 두 필지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으로 8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비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비는 현재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년 9월에 착수해서 24년 10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해 재정비 용역은 2030을 목표연도로 해서 현재 가업 수행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4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24년 10월에 총 7억 2,200만 원으로 계약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개 강구물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 수용비의 소모품 구입비 및 급식비로서 도합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도합 2,7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용고 간판 정비 사업의 시설비로서 1,500만 원과 하고 풍수에 대비 5개 강구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설비로서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두 건 모두 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5개 강구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 사업비로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 보고 시 보고를 들었고 그 이후에 토지 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그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 시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반영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최종적인 공사비를 산출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6년도 편성된 예산은 중단된 행정타운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시에 이를 대비해서 재영향평가 용역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1차 발주 비용을 좀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경관 분야로서 경관 업무 추진 일반 수용비와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 운영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경관 조명시설물 전기요금 1억 6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 조명 시설에 대한 계량기는 44개가 현재 설치가 되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경관 조명 시설의 유지 보수비에 9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비트거리 조성 사업에 2억 5천만 원과 장서폭포자 철거 및 경관 조명 시설 보관 시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경관시설물 유지 보수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으로서 와인 해수욕장 경관 조명 설치에 2천만 원과 사덕면 사근마을하고 장목면에 이수마을 백화 조성에 각각 2천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포 명화 갤러리 옹백백화 조성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7회 아주 서당골 비축체에 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아주 1통 주변 야간 경관 개선에 2천만 원, 상문동에 비터의 광장 야간 경관 개선에 2천만 원, 수양동에 마을 안길 백화 조성 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흥남
철수기념관 미디어 파사드 설치에 1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해서 그중에 국비 20억 원을 보조받아서 시행된 도시활력증진 개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26년도 흥남철수 기념관 개관에 따라서 저희들은 건물 전면부에 유리창에 LED 투명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설치 면적은 한 폭이 28m, 높이가 6.5m, 면적으로 보면은 약 147제곱미터로서 약 45평 규모로서 최대 우리 시의 대형 미디어 아트가 좀 제공되어서 획기적인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로서 26년도에 마무리 연도인 옥포 도시재생 사업 중에 행복 어울림센터 건축비에 7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마무리까지는 지속적인 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옥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에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고연 리본프라자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 수용부에 240만 원과 그 다음에 정수기, 비대, 키오스크 시설 임차료에 대해서 1,488만 원을, 시설물의 관리 용역비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각종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터넷요금, 교통, 유발금, 도합 포함해서 1억 6,7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리본 프라자에는 소규모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서 리본 마켓의 운영과 문화공연 운영비로 해서 도합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여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리본 프라자 공영장의 등록과 일부 수선비로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BF 키오스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점시설의 소모성 물품 구입, 일반 수용비와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를 포함해서 도합 사무관리비로서 1,26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시설의 전기요금과 소규모 보수 비용으로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2개소의 거점시설에 대한 방수라든지 도색 등 시설 유지 보수비에 4,500만 원과 장성포의 소망길 풀베기에 1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센터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일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서 3,7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 수용비에 사무용품비하고 운영비, 청년 스포터즈 운영, 산업박람회 참가비로서 도합 2,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및 정수기 임차 용역비 552만 원, 도시재생 자료수집 및 기록화 용역에 1천만 원을, 옥명문화센터 운영 강사비에 2,1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70만 원과 행사 운영비로서 청년 서포터즈 행사 운영비 124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서 청년 서포터즈 행사 실비 지원 12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서 마을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서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 보조서를 받아서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행정 운영 경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와 간서 운영 수용비를 포함한 일반 수용비에 2,496만 원을,
급식비에 4,1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출장 예비로서 2,6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 추진비로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33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 업무 수행 경비로서 국장님, 과장까지 포함해서 업무 수행 경비에 직책 업무 수행 경비 5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상동사지구, 학동지구, 오비에 중천지구에서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지구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이 신축이 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재원들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우리 도로가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의 토지 보상비로 저는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약 1억 4,597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이자 수입으로서 50만 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으로서 7천만 원, 순수계 잉여금으로서 7,547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서 9,58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로서 10만 원과 설치 비용에 대한 한급금으로서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0페이지에 보시면은 계속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의 계속비 사업은 옥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23억 원에서 사업기간은 20년도부터 해가지고 25년에서 1년 연장한 26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갖다가 참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에 119페이지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5개 광고물에 대한 발전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입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은 5개 광고물법하고 우리 거제시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대한 조성 계획은 25년도 올해 말에 조성되는 금액과 내년도 수입분에 그 다음에 내년도 지출분을 상계해서 약 1억 5,694만 원을 조성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의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에서 수수료 수입을 해서 정지 수입에 6천만 원과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에 650만 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에 2천만 원, 그리고 올해 조성된 예치금 수입에 2억 5,678만 원에서 도합 3억 4,32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출 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 수용비로서 580만 원, 5개 광고물 심의 운영수당에 210만 원, 임차료에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와 현수막 게시대, 인터넷 신청 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포함해서 288만 원 편성하였고 127페이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서 불법 광고물 명예 감시자 활동 실비 지원비 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에 5,600만 원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단의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시에 지금까지는 설치된 사례가 없었고 처음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게시 시설 정비에 1,200만 원과 장기 방치 간판 정비에 500만 원, 도로변에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설치에 2,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치금으로서 1억 5,694만 원과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반환금으로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5개 광고물 수익금 지역 사업 분야로서 올해의 친환경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폐 현수막 재활용 법 광고물 정비, 게시대 설치 등에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갖다가 광고물 수익금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서 약 1억 3,100만 원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집행자는 900만 원 정도를 반환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기타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 26년도 도시계획과 일반 예산과 기금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는 우리 거제시의 도시 미래 비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도시 발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 중에 한 곳입니다. 또 오늘 개속비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담당 팀장님들까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해 임하는 내용과 각오 또한 밝혀졌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부서라고 할 만큼 과장님, 팀장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수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팀장님들 그 개인 소개라든지 소신 많이 신선했습니다. 예, 신선해서 참 좋았습니다. 네, 483페이지. 이게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 결정으로 아까 설명하시기로 10년이 경과된 대지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필지를 지금 10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은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부지. 대지인 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거제시에 이 대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를 하면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사업 시행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매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지만은 그 부지에서 개발행위,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이분들 공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 거제시에 계속적으로 매수 청구를 신청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신청을 들어온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 중에 또 필지를 그렇죠. 내년에는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는 그 밑에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참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이거는 뭐 5년마당 재정비 해갖고 2030년에 아까 가압 수행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여기 관련돼 갖고도 좀 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들은 이제 5년마다 예. 목표 연도로 주기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관 재정비 용역을 갖다 추진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앞선 계획은 20년도에 가압 추진이 되어서 예. 24년도에 예. 저희들 도시관리 재정비를 다 마무리를 했고, 올해 시행을 하는 것은 목표 연도를 갖다가 30년도로 목표 연도를 잡아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30년도라 하면 2030년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5년마다 예. 우리가 재정비하기 20년도에 한 것은 25년 목표 연도인 것이고, 예. 올해 하는 것은 2030년도 목표 연도인 것이고. 그러니까 요 예.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이 이 목표는 2030년도라고 그렇습니다. 예, 네, 보면 네. 되겠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무연공 간판 정비 이게 지금 이 1,500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무용고 간판 정비를 어차피 저희들이- 하려면은 정비하려면은 예산 좀 해가지고 우리가 미관상 좀 보기 좋지 않고 노후된 그런 간판들을 그냥 하실 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재정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예. 면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고 예. 이제 신청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부족하면 저희들 또 요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은 안 됐지만은 광고물 그 수익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좀 정비를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후된 이런 간판들이 뭐 훼손되고 그런 것들은 혹시나 뭐 간판이 추락하고 그런 위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네네. 불거나 네. 뭐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면동에서 이게 신청하는데 이렇게 면동으로 신청한다는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노후된 거라든지 간판을 떼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몰라서 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거기에 소유자들이 예. 그 시설을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용고, 예, 예, 연고가 없는 뭐 이사를 간판들을 가버리거나 그렇지. 멀리 가거나 뭐 대상을 또,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위험 간판들, 뭐 예.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대비해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아까 저희들 기금 예산에 예. 들어가 있듯이 그 예산들이 일부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아무튼 뭐 이렇게 가게가 비어 있거나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사를 가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또 신고가 안 되는 건물주는 있으나 건물주들도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세입자 간판들 그런 간판들도 좀 이렇게 신청하게끔 아니면은 우리 지평부에서 한번 나가서 현장에 나가갖고 아 저런 간판은 너무 오래됐다 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철거하는 한번 세심하게 예, 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 과장님 이게 저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흥남철수 기념관 미디어 파사드 이 설치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뭐 높은 빌딩이라든지 은행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파사드 이게 엄청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거 하면은 광고 홍보 이렇게 뭐 죽이겠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뭐 계속 그런 건물들을 많이 쳐다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 아까 설명으로는 본 사업은 2017년부터 뭐 총 60억으로 하고 우리가 국비 20억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해갖고 그 광고 효과만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는 것은 광고가 목적이 아니라 예. 흥남 철수작전 기념공원 건물의 정면에 예, 예, 유리창에 예, 예, 저희들 아까-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해서 예, 예. 영상이라든지 저희들 뭐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예. 영상을 갖다가
외부에서 예. 볼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지금 미디어 파사들을 지금 현재 설치를 계획을 갖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하면은 일단은 외부에서 이 부분은 억수로 확실하게 홍보 효과도 크겠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상도 송출이 되고 그러니까 뭐 행사 송출이 같은 되니까 경우에도 일단. 예, 예. 뒤에 백그라운드로 예. 사용을 갖다가 할 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한번 멋들어지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냥 마무리 하나 더 하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끝으로 485페이지 하단부터 리본 플라자 운영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리본 플라자 그 2층 행사에 갔어요. 근데 1층에 그 게시대가 이렇게 해갖고 현수막이 2개인가 3개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1층에 보면은 거기 왜 메인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게시대를 그렇게 설치해 놨는지 그러면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하면은 거기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일반 차들이 다닐 때에 그 공연하는 모습 자체도 보기도 그렇고 저 생뚱맞던데 그 왜 게시대를 그 메인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까? 아, 버스킹 존에 예, 버스킹 존에 버스킹 존. 있는 예. 경관 가로등을 예. 이용해서 현수막을 갖다가 지금 걸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가로등과 함께 예. 주목적은 거기에 버스킹 존을 좀 밝힐 수 있는 경관 가로등 시설이거든요. 예. 그걸 활용을 해서 버스킹을 할 때에 뒤에 백그라운드 예. 무대용으로 예. 같이 좀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현수막은 전혀 그런 뭐 경관 조명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게. 그리고 그걸 조금은 들어오는데 이쪽에 일루이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거리 쪽으로 네네. 그거 한쪽 좀 가쪽으로 옮겨 갖고 그렇게 좀 조명을 넣어 가지고 간판처럼 몇 개 한 3개 이렇게 다다닥 해 가지고 앞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이고 할 수 있게끔 홍보 역할 그런 행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버스킹을 하면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거든요. 예. 백그라운드가. 예. 백그라운드도 별로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가로등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복합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지금 가로등 역할이 됩니까? 됩니다. 가로등 역할이 돼요. 예. 낮에 가서 됩니다. 그러나. 밤에 그래서 가로등. 제 생각으로는 그게 이렇게 계단이 쭉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건물이 뭐 그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 일루이 그 건물부터 시작해서 몇 개 건물들이 억수로 보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미간이 오래돼 갖고 그때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우리가 뭐 좀 색감을 입히든지 뭔가 입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보면은 벽면 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쪽으로 사실은 뭐 몽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몽구가 살포시 되어 와갖고 사람들이 좀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끔 해갖고 그 관련돼 갖고 저 몽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몽구가 이렇게 약간 나타나게끔 하면은 거기에 뭐 포토존을 좀 설치해갖고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단 쭉쭉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구경 구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하는 그런 방법을 무슨 말씀인지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언니 말씀은 옆에 좀 노화된 예, 건물 예. 벽면들이 있으니까 그쪽 그렇죠. 일부를 좀 커버를 갖다가 하면서 좀 더 경관 시설물을 갖다가 보강을 갖다가 해서 사람들을 좀 시선을 갖다 좀 유도하자는 측면이 예,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부산 감선마을 가도 어린 왕자 하나 그거 사진 찍을 거라고 그렇게 길게 줄을 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은 생각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좀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일전에 한번 좋겠다. 의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예. 벽면을 이용해서 좀 백화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도 사실은 이제 친무진들하고 좀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그게 좀 장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장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제약 요건돼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도 재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이쁘게 좀 꾸밀 수 있을까 감성적으로 그런 걸 한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건물 하겠습니다. 주인하고 예, 잘 좀 소통하셔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재양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네. 많습니다. 48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상동동
상동동인데요. 감정평가는 4억 4,600으로 나왔는데 네. 4억 4,600이고 총 보상액이 6억 8천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네네. 이 맞습니까? 5억 3천만 원? 지금 두 필지에 대한 네. 감정 평가는 6억 8천으로 지금 이제 완료가 돼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6억 8천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다 확보를 갖다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전체적으로 두 필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좀 주경에 저희들 네. 부족분을 추가 좀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아니 그럼 제가 이게 두 필지 한 필지가 4억 4천이란 그렇죠. 얘기네요. 네네네. 예, 네네. 예. 두 필지가 6억 8천인데 6억 8천입니다. 예. 그 다시 추경에 모자라는 건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상문동 주민센터 뒤쪽에 네네 맞습니다. 예, 예. 뒤쪽과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터널 들어가는 쪽 방향인데 그죠? 네네. 이 두 곳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지로 개인 사유지로 지금 도시계획 시설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대지로서 사유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로 도로가 2-99호선 그게 이제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아니 그러면 이걸 그러면 왜 요 부분만 딱 입구인데 양쪽 다 신청이 출구와 입구 딱 네, 되는 두 쪽이죠. 거예요? 네. 아 신청자가 신청자, 이쪽이라는 그렇죠. 겁니까? 그 대지 소유자가 대지 그러면 소유자가 나머지 신청. 요 서로 2-99호선은 나머지 부지는 다 매입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도로가에서 네. 도로 개설 계획을 갖다가 확정을 했고 예.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실시 설계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왜 이 양쪽 입구와 출구만 이렇게 되어 있나? 일단 뭐 알겠습니다. 신청 뭐 하여튼 그 두 곳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매수 청구를 네. 저희 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 2억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자료가 없이 와가지고 이거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말 이게 계획이 있는 건지 용역비 2억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저희들 판단을 해야 될 근거가 없어가지고 앞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들을 때도 본 용역비는 용역 대상 계획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예. 않았는데 예. 저희들이 매년 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구 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가에서 신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또 다른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지구 단위를 계획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그거는 거예요. 아니고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변경이라든지 변경될 수 있는 네네. 사항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면 이 용역비 가지고는 용역비를 갖다 충당을 할 수는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 변경이라든지 세부 이런 내역을 내용들을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세부 내역은 없고 내년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풀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은 우리 실가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나 도시관리 변경 신청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중간에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행정타운 조성 사업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딱히 자료는 없고 이 내용은 지금 행정타운을 10억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업무 보고 시에 계속 저희들이 좀 진행 사항과 계속 변동되는 사항들을 보고 드려왔고 네. 지금 현재 지금 현 단계에서 최적의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함께 실설계 용역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 걸 대비해 가지고 일부 필요한 용역, 재영역평가 용역이라든지 경제 스폰서 용역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일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행정타운은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네. 예,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경찰서는 거기 재건축하는 걸로 지금 거의 뭐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행정타운 제시에서 제안을 한 거죠.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재건축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세요라고 좀 네. 제안을 갖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합의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우리 시가 제안을 한 거고 경찰은 아직 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우리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 아니다는 아직은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제가 10억을 들여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처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10억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부 내역을 요청을 드렸고요. 과장님, 이 10억이 이거 내년 한 해 2026년에 제가 볼 때 집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월 달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과장님.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되어야 네네, 조금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판단을 같습니다.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86페이지 거제 리본 플라자 교통 유발 부담금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우리 거제시 이 예산서에 교통 유발 부담금 이렇게 있는 얘가 잘 없는데 이건 무슨 왜 교통 유발 부담금을 우리가 지출해야 합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보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은 네. 연면적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네.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의무적으로 내야 의무적인 되는 겁니까?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럼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부담금이 정해지는 겁니까? 요 산출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 거제 리본 마켓 및 문화 공연 운영이 있고 거제 리본 마켓 운영해서 2천만 원, 뭐 문화 공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 그 거제 리본 그러니까 나눔 마켓이라고 리본 마켓이 있어요. 바로 인근에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 리본 마켓과 거제 리본 마켓 이거 하고 지금 내용이 틀린 거죠? 네네. 네. 저희들은 강장을 좀 활성화가 시키기 위해 가지고 강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네네. 좀 마켓을 갖다 알겠습니다. 운영해서 좀 강장을 그래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예. 그 지금 나눔 마켓 리본은 우리 지금 리본 플라자 2층인가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2층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거기 입주가 안 돼요. 상생 협력 상가. 네네네. 거기에 네. 이 그 리본 마켓이 저는 옮겨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물론 자활센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뭐 시장님이나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좁은 공간에 정말 우리가 이게 자활 그 리본 마켓은 재활용을 하는 의미도 있고 자원을 순환하는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든 건데 정말 한번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본 플라자야말로 재생이잖아요. 딱 네. 맞아 떨어집니다. 리본 마켓하고. 그래서 글로 옮겨가서 그 빈 공간에 그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활센터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과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도 가능한지? 지금 현재 상생 협력 상가는 6호가 있는데 그 중에 3호는 50%는 지금 현재 입점이 선정이 되었고 남아 있는 공간이 3호가 남아 있습니다. 3호가 남아 있고 이 3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재공고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하는데 우리 고연의 그 상권 활성화 조합 상권 활성화 조합에서도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계획을 하고 공간을 좀 입점을 하겠다라는 이런
문의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는 지금 있습니다만은 한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서하고 한번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자활 사업에 대한 오늘 넣었어요. 전반적인 의식을 딱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487페이지 저는 왜 5분을 넣습니까? 487페이지 그 인건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원 인부임에 3,300만 여기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네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표기는 안 돼 있지만 다 들어가 있는 네네. 걸로. 총괄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당초 예산서 483페이지에도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기금 127페이지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요원 활동으로 지금 예산은 기금 예산으로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아마 불법 광고 노래방 그 광고 영상을 찍어서 제가 한번 이거 불법이지 않냐라고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됐는지 어제 저녁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는 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만 이 기금에 5개 광고 발전 기금 그 조례 제6조 기금 운용 계획에 기금 운영 계획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8조 기금 결산은 제3항 보고서는 기금 결산 보고서는 6월 말까지 거제시의회 그러니까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우리 결산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날은 이제 우리가 그 뭐 저기 2차 정례를 고려하니까 그런데 대개는 6월에 우리 정례 1차 정례할 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 결산 보고서는 6월 말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조례 한번 점검해서 요 약간 불비한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저는 왜 이러냐고 하는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7분하고 5분씩 이 룰을 사전에 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7분이더라도 조금 더 마무리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것으로 해드리고요. 또 사전에 지지자께서 위원들께서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마무리하겠다. 또 두 번째 우리 앞서 이미숙 의원과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숙 의원의 경우 5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인정해서 그렇게 발언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양희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7분이 지나고 여기 나서 추가로 하겠다거나 이런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시간을 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의사 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의사 진행 그 회의를 진행할 때는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모 의원은 7분 지났으면 5분 더 하겠다고 해서 5분을 카운트를 하시든지요. 원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했고 크게 위반하지 않았어요. 약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분, 5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7분하고도 마무리 또는 추가 간단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지금까지 유연하게 제가 할애를 해드렸고, 두 번째, 우리 이민숙 의원의 경우에는 7분하고 이걸 마무리하겠다, 즉 보충 발언으로 정리하겠다,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 의원의 경우에 7분 발언하고 이걸 추가로 하거나 또는 마무리 정리를 할 것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5분을 더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저는 7분 하고 제재 추가로 5분 더 원칙대로 안 해서 그냥 계속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청했으면 아니라는 그거는 거. 제가 계속 봤는데 어떤 신호로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지는 원칙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원칙을 크게 위반하지 않았고, 또 이미숙 의원의 경우에는 7분이 지나고 저한테 이걸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 또 그간에 그렇게 해왔고, 원칙을 지키려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고 했고, 유연하게 위원장이 권한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주지시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그 7분하고 삐 소리가 났는데 그냥 그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한다라고 위원장님한테 다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냥 마무리 발언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더 했습니다. 그 관련돼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선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더 물어보셔서 안 한 부분들 위주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83페이지에 2040 우리 도시계획 수립 용령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이 청취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1차로 우리가 5,700만 원, 2차분이 5억인데 여기 이제 조금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또 남은 부분을 또 해서 재정적으로 잔여분을 하는 걸로 지난 계획 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7.62억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 공람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절차가 아직 들어가지 그러면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서에는 1월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월에 별도로 이제 지난번에 한 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지난번에 한 거는 뭡니까? 아마 재정비 용역. 그게 재정비고 그러면 이제 이거 40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을 하는 그렇죠. 단계고 네네네.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1월 달에 그러면 주민공청회하고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내년 상반기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잡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이제 불법 유동 광고물에 주로 이제 메인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용 대비해 가지고 효과성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중에 전단지라든지 명함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갖다가 할 경우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갖다 특정해서 시스템에 올리면은 그 사람한테 발신자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게 건절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자들은 전화번호가 바뀐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좀 건절이 되도록 지금 시스템을 지난번에 이제 설명은 들었고 이제 우리 선관위 통과됐던 이제 2주간에 게시되는 부분이 이제
시간이 날짜가 지났을 경우에도 이게 해당 사항이 됩니까? 그건 현수막은 현수막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현수막은 저희들이 기간이 지난번에 게시 그러면-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게시 기간 확인하면서 철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지금 거 현재 아닙니까? 기간제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현수막은 불법 그 지난번에 한번 현수막에서 말씀드릴 철거를 때는 합니다. 선관위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2주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2주간 등록을 할 때에 그 내용을 우리과도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원님이 좀 그래야- 말씀하신 그 선거 정당 현수막 이야기 그렇죠, 하시죠. 맞습니다. 정당 현수막 이야기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금요일 날 모르겠습니다. 해서 월요일 날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요일은 금요일 날 떼야 됩니다. 예. 그거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 행정타운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앞서 이제 우리 최양희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계획고 조정 관련해 가지고 계획고를 지금 원래 계획대로 그만큼 더 깔 것이냐 안 깔 것이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까는 만큼 또 이제 민원이 또 주변에 진동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계획고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방향성은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발파를 해서 외부로 반출해야 될 물량들이 약 97만 루베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7만 정도 루브가 남아 있고 이걸 당초 계획대로 가져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그 용지에 계획성이 나온다 하면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느냐를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찾은 결과 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립한 계획대로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꾼다 하면은 계획을 좀 조정해서 바꾼다 하면은 약 40만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은 반출을 갖다가 하면은 목적대로 좀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 계획고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뒤쪽에 계획고를 당초보다는 높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높여야 그러니까 발생량이 계획고까지 안 줄어든다는 간다는 거죠.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가고 뒤에 부지를 확장을 시켜서 그 부지에 그러면 이제 적체를 시키겠다. 아닙니다. 부지 확장은 하고는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부지 내에서 모든 계획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도록 지금 현재 그럼 당초의 계획에 이제 계획고만 높낮이가 변경해서 조정되겠죠. 거기에 따른 그렇죠. 면적에 네. 이제 고민을 하겠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빗새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제 올해보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옥포에서도 그 빗새거리를 하면서 많은 이제 우리 동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간 이제 했던 것보다 빛나는 그런 이제 경관이 되었다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만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고 제거를 하는 비용보다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전기세로 계속 일부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수리 이제 이게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리가 일어나지는 별로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연제로 하더라도 거기에 일부 조금 신규 설치를 하면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어렵게 설치를 해놓고 한두 달 있으면 다시 철거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경관 조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관 조명에 대한 비용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설치한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빚이 계속 나더라도 뭐 좀 안 해야 될 부분은 전기를 이제 끊어놓고 그대로 상설로 두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예.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삐터이 거리를 갖다가 가야 될 지향점은 경관 조용 시설물 일시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영구적인 경관 조용 시설물을 가져가는 게 맞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추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네. 문화예술회관 미디어 파사드 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수리를 해서 송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수리하는데 수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리비가 부품 교체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900 얼마였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화질 그 빛의 선명 상태는 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나아졌습니까? 선명도 자체는 당초하고 뭐 유사합니다만은 그렇게 제일 처음 설치했을 때만큼 좀 저는 볼 때 만족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세밀하게 다시 해서 좀 개선할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럼 지세포항 파도막이 색시 정비 수립 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을 갖다 계속 수립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뭘 그리 오래 걸립니까? 최대한 그 지역에 맞게끔 또 이쁘고 좀 객관적으로도 우수한 그걸 갖다 좀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립 계획 수립되면 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빛의 거리 조성한다고 뭐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 하고 이번에 올해 그 신규로 그 능포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능포동이 이제 그 능포동 범위 안에 9,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적고 지금 지역이 진출해 있지만은 이제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이제 주민들이 건의해서 했는데 양이 너무 작아요. 그 한쪽에 30m 정도 한 거 그거는 뭡니까? 부에 채우는 것도 아니고 좀 능포동이 얇아요. 조금 더 늘리십시오. 양을 좀 늘리십시오. 그 우체국 앞에 딱 30m 정도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빛의 거리에 대해서 저번 업무 보고 시도 말씀드렸지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요는 많이 요구는 되고 있지만 저희들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한 끝에 좀 더 압축되고 더 볼거리가 풍성하게 좀 방향을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좀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고자 하고 능포동뿐만 아니라 의원님 장서포동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두모로 타리에서 내려가는 그 길 4차선 도로에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지역, 특히나 어떤 상구 쪽에 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거리에 정말 삐터의 거리를 해서 장서포항을 올해는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앞서 했던 모든 시설들이 변경이 돼도 사비가 굉장히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그 문화예술 쪽에 거리 4차선도를 하고 내년에는 동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치도 구간도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걸치고 전봇대를 걸치는 도로에 평행되게 가는 밑의 거리가 아니라 도로를 갖다가 좀 덮음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시고 좀 감탄을 할 수 있는 압축된 공간에서 좀 밑의 거리를 갖다가 저는 조성하는 것이 똑같은 예산으로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른 시간 다 잡으십니다. 좀 줄이서. 의원님도 좀 그렇게 좀 저희들한테 좀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일단 장성포동의 두모로타리에 거기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연말 송년 불꽃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송년 불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초대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장식도 없이 할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 역시나 그 우리 연말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송년 불꽃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송년 불꽃 축제 함으로 해서 장서동이 그 시작과 끝 지점에 거의 뭐 그 장소 전체가 식당들이 꽉 만석이 됩니다. 예, 그런 독특한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상가 지역을 내년에는 꼭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지금부터 잡으십시오. 예. 일단 밑의 거리는 저희들 고연지구와 장서포지구를 갖다 나누어서 경영제로 지금 현재 좀 내년부터는 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져갑니다. 이게 똑같은 것을 갖다 매년 반복을 하니 보시는 시민들도 좀 식상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능포동에도 신경 좀 더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할 바에는 더 늘려야 됩니다. 그거는 저거 있어. 의원님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 삐틀 거리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참여 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저는 행정이 할 일이 그런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그런 사업비를 좀 땡겨서 하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의 지지에 맞다라는 식으로 좀 설득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행정이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계획은 잡고 계시다니 일단 안심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본 질문을 하도 못하고 일단 말 나온 김에요. 장성포가 중점 경관 관리 지구죠. 네네, 예, 맞습니다.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그 좋은 건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못지않은 그 경관을 가지고 있고 위치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죠. 그럼 그 옆에 애강은 밑쪽으로 해서 저쪽 우리 파출소 있는 쪽으로 범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덕 밑에는. 예, 지금 그 도로 밑에 거기 보면 장성포가 이제 중점 경관 중점 관리 지역이죠. 그걸 지정해 놓고 그 구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그냥 풀만 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이 경사도가 있어서 어떤 세밀한 정비는 안 되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그 꽃이 필 수 있는 펴 올라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노란 꽃이 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주변 경관을 가꾸는데 우리 행정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노란 그 코스모스 무슨 꽃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구간이니 금계구, 금계구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네. 그걸 요즘 그 기계로 뿌리는 그 작업도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애강호 밑에 그 범면 전에 아파트 질라던 공동주택 범면부 그 이야기 하시죠? 그 이야기 하시죠? 네, 전체 그 범면 전체죠. 저쪽 우리 그 흥남 철쭉기념군 그 구간 사이 범면 전체를 우리가 그 범면 정비하듯이 그 뿌려서 꽃을 뿌리는 그런 공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까지 한번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요. 아니 그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체적으로 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그 사업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뭐 도시가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범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뭐 꽃잔디라든지 금경구를 갖다가 하면서 봄에 전 범면이 노랗게 그렇죠. 물들도록 하면서 맞습니다. 경관을 갖다가 한번 획기적 바꿔보자 이 말씀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십시오. 뭐 일단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할 게 왜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 딱 맞구만. 한번 그것도 한번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장석포동하고도 한번 전체적 그런 부분을 갖다가 특화 사업을 해서 한번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데 거기에 전에는 그게 제위험지구였거든요. 네네. 제위험지구에 이제 분명 정비를 해서 이제 아파트를 하려다가 아파트가 못 됐고 왔는데 그 소유권 부분들든 이런 부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하고 한번 언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구간이니 위험을 감수 안 하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예, 한은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옥포에 점등식을 했죠. 사회자가 사회를 잘 봅디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상가가 밀집되고 어디 집중되는 곳에 좀 조성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거리는 사람이 밀집되는 공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서 옥포도 내년에 뭐 경년적으로 하신다는데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게 되면 또 위치나 이 구간 선정은 좀 더 고심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한번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더 뭐 주민 자치회든지 각 동의 기관 단체 협의를 통해서 한번 의사를 한번 물으면서 그 길은 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그 길은 밤에 그리 어둡지 사실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조금 더 그렇긴 한데 밤에 어두운 거리를 좀 밝게 하는데 조금 목적을 둔다면 거기는 더 맞지 않다. 그리고 약간 고연 위치가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포토존처럼 한두 달 줄 때 맞습니다. 그런 네.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뭐 그런 것들도 말씀하시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옥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거기 4차선 도로보다는 네네. 우리 옥포 대천역보다는 옥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성안로, 그쵸. 성안로 주변하고 지금 동에서도 좀 그 조성하려는 그 부분을 상가가 갖다가 밀집되고 집중적으로 저녁에 좀 많이 모이는데 한다면은 예, 그거 아까 상가에도 굉장히 좀 활력을 과장님 불어내지 말씀 중에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좀 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는 우리 저 의원님하고 한전 의원님하고 김영 의원님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도 한번 계속적으로 좀 원언을 좀 해주시면 네, 주민들 의견 반영이 좀 제일 크겠죠.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84쪽에 그 행정타운 조성 사업 제가 다른 거는 어떻게 말씀을 잘 들었고 여기 그 옆쪽으로 그 국사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오래 방치되면 안전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예, 저도 이제 그 길을 한번 갔더니 여기 이쪽에서 내다보니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그쪽으로 뛰어다니거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 방치돼 있다는 걸 알면 저는 사실 좀 안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아무 이게 그게 없거든요. 그만 네네, 들어가는 그러고 네네. 있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 한번 현지 확인해서 해서, 예. 안전 부분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지금 네네. 그게 안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그 도시재생 사업 옥포 내년에는 어울림센터가 완공이 되겠지. 일단 저희들은 26년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건축 준공 기한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켜봅니다. 아무래도 한 조금 뭐 연장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내년도에 건물 준공은 좀 하려고 지금 행정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억지로 준공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계속 이제 안에 계획들이 바뀌고 또 2층, 3층 또 변경된다는 또 보고를 받고 해서 걱정이 좀 네네. 되어서 좀 더 좀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제일 관심사인데 네네. 그거라도 뭔가 좀 되고 전시관도 들어오고 해야 옥포가 그나마 좀 뭐 일을 한다 앞으로 좀 이게 변화가 좀 무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 3층의 활용 용도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그 관계 부서에도 좀 팀장님 의견도 말씀- 조회를 네. 하고 있고 네. 또 주민 협의체라든지 마사협하고도 좀 협의를 계속 하고 그게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옥포 주민들의 좀 활용도 이런 것들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국토부에서도 뭐 수익성을 내는 어떤 그런 공간보다는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돌려서. 좀 공간을 갖다가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 팀장이 예를 많이 쓰시는데 그건 마무리 해놓고 가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부탁드리고 기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6쪽에 과장님 우리 거기 지출 계획에 보면 5개 강보물 정비원 안전 보건비가 있는데 5개 강보물 정비원 2명이 원래 있었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 보십니까? 126쪽 126쪽. 네. 지출 계획 그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에 보면 네. 정비원 안전보건비 2명이 있나 봐요. 네네네. 그죠? 저희들이 계속 원래 기간제들. 있었습니까? 기간제들 계속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2명? 네네네. 그럼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저 불법 해수막 제거,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제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법 광고 명예감시요원 활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28명. 네네. 하는 일이 중복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일인가요? 요 분들하고는 별개이고 저희들 매해 감시원을 각 면동별로 1면씩 추천받아서 그다음에 광고물 협회 회원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좀 구성을 그럼 이 해서 28명은 면동별 한 명에다가 우리 조례상에 있는 광고물 명예감시원에 관계되는 사람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이네요. 감시원입니다. 근데 조례에 있는 그냥 명칭을 그대로 써주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 해. 이 28 면동 한 명이 적정한가요? 그러니까 요 저는 부분은 공원 조금 더 뭐 인원수 늘리고 또 면지역엔 또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인원이 적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광고물을 갖다 제거를 제거하고 하고 그러진 하지는 않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이런 거죠. 우리 동네 광고물이 걸린 거 내가 보면 신고를 이걸 하죠. 이제 부서나 이게 그렇죠. 범인나 가서 예.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고를 갖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뜻이죠. 네.
그래서 뭐 면도 한 명이면 적당하다 본다. 네네, 좋죠. 일단 알겠습니다. 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기금의 지출 계획에 보면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있는 지금 거예요? 현재 여기는 그럼 별도로도 수익 우리 기금 사업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 아직까지 여기는 포함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종량제 봉투 주는 거 말씀하시죠. 20일짜리. 그게 작년에는 기금에 보고를 받았던 건데 오늘 빠져 있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예, 김도원님.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삐체거리 상징 게이트 설치 사업 우리 용역을 6,500만 원 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래는 지금 12월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8월달에 디자인안을 결정하고 9월달에 실시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연장을 좀 했고 예. 저거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디자인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강북동에 한번 가보세요. 강북동에 안쪽에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안쪽에도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 가는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자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시된 그 예보다 더 나은 게 부산에 있습니다. 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운대하고 한번 같이 해운대도 저 괜찮은 거 같이 한번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고연에 설치하고 한 게 24년도 서면 사례를 우리가 보고 한 거 아닙니까? 친구에 우리 자료 요청해가지고 보고 그래서 매년 좀 나가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또 강북동하고 어떻게 또 바뀌고 있냐면 캐대언 이런 것 때문에 거는 거 지지대 거는 거 자체가 한국적인 거 이런 걸 막 걸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추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큰 크리스마스 트리 안쪽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 그 형태로 지금 뭐 강북동도 마찬가지고 밀락동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은 또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뭐 그 대도시에 사는 우리가 좀 흉내를 조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걸 하고 나니까 많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례를 좀 보셔야 되고 늘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올해는 잘하신 게 나무에 안 감는 거 진짜 잘하셨어요. 그거 하고 하면 그거 건다 그 나무에 감는다고 뭐 신호수 쓰고 뭐라면 그거 뭐 엉망 아닙니까? 오히려 재활용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돈이 초기에 좀 들더라도 상징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건설지원과에서 미디어 포령 가로등 형태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거기서도 LED 형태로 가로등 역할도 하고 뭐 맞습니다. 예, 네네. 아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현 시내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능포 장성도 마찬가지고 보도가 좋은 데는 가로수를 좀 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으면 미디어 포령 가로등을 세워봤자 나무에 가려가지고 역할이 반감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그런 건 좀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과에서만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과장님께서 도로과장님 하실 때 뭐 고현동 전선 지중화 그다음에 뭐 고현동 기술학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우리가 뭐 나눈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좀 제대로 되려 그러면 여러 과가 좀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고 각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추후에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야간도 경관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나올 수 있고 야간에 나와서 그럴 수 있는 보행 환경도 조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남철도학점 미디어 파사드 그건 아까 이미숙 의원이 말씀드린 이제 KT 강화문에 있는 KT 건물에 있는 거 제가 그 과장 국장님한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찾아가지고 보내드렸고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산역에도 미디어 파사드가 있습니다. 부산역 들어가는 쪽에 보면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흥남철도학점 미디어 파사드 이거 설치하는 거는 뭐 저도 뭐 나가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과에서 할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흥남철도학점 기념공원 자체가 배 형태로 좀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장수보 너무 잘 아시죠? 망산이나 총명사 방향에서 보면
물결 모양이 치는 형태 바다에 옛날 우리가 메리트 빅토리오를 가지고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쌍둥이 배를. 그럼 아예 그쪽에서 보면 배가 아예 물 위에 떠 있는 형태로 바닷가 쪽에 건물 앞쪽에다가 물결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되면 멀리서 보면 장수포 수변공원에서 보면 그게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물결이 움직이면 배 자체가 바다에 있는 듯한 그 야간의 구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 네. 어차피 이거는 뭐 관광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광가는 내 지나가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서 내가 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형태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거기가 사람들이 보기에 흥남철도 기념공원이 뭐지? 메리트 빅토리오 선명이 외부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까? 자기 SNS에 본인이 가서 사진 찍고 체험하고 그걸 올려가지고 명소화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려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좀 특이하게 해가지고 그 젊은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 개인 SNS에 그게 확산되어가 그게 이제 명소가 되고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매미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김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흥남철수 기념 미디어 파사드 관련해서 이게 15억이나 들어갑니다. 여기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앞뒤에서의 이제 미디어 파사드 부분도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흥남철수 기념의 다크 투어리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리 흥남 철수를 할 때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거리에 연장을 해서 거기에 뭐 아까 강복동 말씀도 하셨지만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용해서 다크 투어리즘에다 플러스해서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뭔가를 좀 기획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장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그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리본 플라자 관련해서 옥상 구조의 그 안전 관련돼서 조금 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다. 구조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그때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자료는 나중에 뭐 제출하시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독서실입니까? 2층인가 3층에 독서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각 책상별로 전기 시설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새 카페를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거기에 노트북으로 개인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작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책상에 전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메리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제 이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버스킹 공간 관련해서 좀 더 활용성을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명이 지금 현재 되고는 있지만은 그 어떤 조경하고의 연결성이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버스킹을 안 해더라도 잔잔한 음악이 나와서 여기에 만남의 광장으로서의 역할, 지난번에는 이제 분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소성으로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안전 그 차 보도하고의 그 부분 경계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우리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리본 플라자 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오는 자료로 조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키오스크 관련해서 이게 이제 한 대를 별도 이제 취득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위에 쪽에 보면은 키오스크 임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꼭 굳이
사야 됩니까? 임차를 해가지고 안 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새롭게 신규로 규입하는 것은 장애인 우리 사회견지법이 개정이 되므로 키오스크도 장애인들을 위한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비에코. 그것도 임대가 안 됩니까? 임대는 설치를 갖다가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는 그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갖다 위치를 바꾸어서 저 한 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현관 중앙에 설치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위치를 바꿔서 좀 재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그때 이제 버스 등은 절대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 주십사. 네네네.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 주차 부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아마 그 안전심의 결과에 그 나와 있으니까 반영해서 그 부착물을 하나 붙여놓는 무슨 게 말씀인지 좋겠다. 알겠습니다. 25톤 이상 네네. 못, 25인승 이상은 못 들어가게끔 돼 네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네. 예, 이제 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던 키오스크, 그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키오스크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키오스크는 장애인들을 위한 키오스크는 아닙니다. 그 키오스크가 그렇게 뭐 음식 주문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주차장, 네. 사전 정산 네. 하는 키오스크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위에 칸에 리본플라자 시설공사 1억 원 있고 그 위에 또 그 표 저 위쪽에 리본플라자 시설물 관리 용역 지금 자, 이 두 개는 지금 시설물 관리 용역은 3억 2천 예산은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이 자체는 1년 동안 리본 플라자를 갖다가 민간 업체의 관리 용역, 위탁 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합니다. 어떤 걸 관리 용역을 건물 전체 관리 용역,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용역비입니다. 관리소장 임금비, 환경미화원, 소요되는 인력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관리 용역. 이제 그 건물이 우리 거제시 소유 건물이니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 네. 뭐 화장실 청소도 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거제시 청사 관리하듯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관리하겠다 이 그렇습니다. 말인가요? 네, 그 네, 용역비에 3억 2천만 원. 네네. 그럼 이제 시설비 1억 원, 시설공사 1억 원 이거는 또 뭡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밑에 지하에 공영장이 있는데 이 공영장이 공영법에 의한 공영장으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좀 제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실질적인 공영법에 의한 공영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좀 개선비하고 그다음에 저 건물들이 하자 기간이 만료되는 종료연도가 내년도 많이 좀 도래를 합니다. 네. 그래 하자 기간이 도래 전에는 하자 보수비를 하지만은 그 위에 거는 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좀 시설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다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리본플라자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들, 건물 인력들은 지금 몇 명? 한 80명 내외 정도. 그게 조금 차이는 센터마다 네. 인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7, 80명 정도는 지금 상주 예, 그 매일 인력이다. 예, 예. 그럼 이제 공간이 좀 더 들어올 그 공간이 비어 있죠. 지금 현재 2층 전에 보셨다시피 2층에 예. 상생 현무 상가 좀 비어 있는 거, 예. 3층에는 그때 10호에 저희들 사무실 다 그는 다 아직 입주는 다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어떻게든 입주가 된다면 뭐 한 100명 가까이는 상주 인력들이 그 건물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한 8, 90명 정도는 될 것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용도로 쓰인다니 예산은 그 정도 들어가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 485페이지예요, 과장님. 장소 포차 철거 이전 설치 공사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1억 원 1억 원이 잡혔는데 설명하면 되군요. 그동안 장선포 포차로 이용되던 14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장선포 통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지금 포차는 저희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전을 시켜서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죠? 저희들 여기 도서관 앞에 보면은 도서관 앞에 그 도로변 건너편에 그 공유 부지가 있습니다. 공유 부지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우리 재산관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들 조명 시설들 밑에 거리 할
활용된 조명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뜯어와서 도서관 앞에 있는 공유지에 그 적재를 해서 네. 창고로 쓰겠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비트거리 조성에 들어오는 각종 조명 시스템들을 갖다가 저 장목의 항포에 그 분교에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장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도서관 앞에 공유지가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 장소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 유지로서 예. 그렇게 좀 방치가 되고 있는 부지를 좀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좀 쓰고자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거 뜯어와 이전 설치하는데 무슨 1억이나 듭니까 이게?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전이라는 이렇게 전으로 도심 내시는 놀 장소 좀 팽단 작업을 팽단 하고 작업하고 포장까지 해서 예. 그 위에다가 14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장성부 포장마차 뭐 설치함으로 해서 몇 년 됐죠? 한 5년 5년 전에 했지만은 5년 뭐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게 영업은 2년도 채 못했습니다. 참 이런저런 예산으로 참 허공에 날리는 돈 꽉 찼습니다. 다 이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다른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원님. 뭐 리본 프라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예상과 조금 관련 없는 건데 지금 민원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리본 플라자 그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 옛날 그 자리 우리가 광장으로 쓰고 있던 자리가 동우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부설 주차장인지 몰랐다. 공용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네. 부설 주차장이더라. 그리고 50%까지 정기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근하는 근무자들 주차 요금은 월 10,000원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주차 요금이 7,000원입니다. 그래서 네.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나도 정기 주차를 하란다고 가니까 공무원들이나 상근자들 아니면 안 되고 그게 또 50%가 상근자들이 된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주변에 뭐 상인들도 그렇고 차를 대고 싶은데 항시 안 차다 보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그 기계식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현재 그 상가들의 예. 부설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예. 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당초에 리본 플라자를 갖다가 리모델링 할 때 그 부분도 뭐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됐지만은 그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 관리하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외가 됐고 만약 그 부분이 만약에 그때 했다면은 그 상가들에 대한 부설 주차장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안 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리본 플라자가 활성이 되다 보니까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주변 상권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저희들도 한번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하다면은 리본 플라자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전체 상권을 다 보아서 주변 지역에 좀 노외 주차장을 일부 지금 중앙로와 연결되는 그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주차 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에 해가지고 주차장 좀 확보 계획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그 지역에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항시 안 차다 보니까 오는 분들이 아예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상인들도 뭐 이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차 수요는 많아지고 주차장은 많차고 그러니까 더 손님들이 안 오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동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주차장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십시오. 상근자들이 50% 되는 거를 좀 줄여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부제를 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습니다. 뭐 이제 10,000원 받고 이부제하고 5,000원 받는데 그분들은 이부제 지금 또 10,000원 받습니다. 그렇지. 응변도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이 지금 상당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긴 했는데 예. 리본 플라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하고 지금 이제 공용 주차장 활용되고 있는 그 활용률 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주변 지역에 대한 주차 한번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어차피 봅니다. 우리가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교통까지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구역 자체를 좀 정확하게 그 집중해서 해가지고 한번 수급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워케이션 센터처럼 쓰려고 하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리본 플라자에 제가 말씀드린 세화 가면 워케이션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음료 한 잔 사면은 거기 가서 무료로 앉아서 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그래서 우리도 추후에 상생 협력 상가에서 그 입주를 하면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가지고 무슨 말씀? 무료로 몇 시간 동안 예.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김동선님이 말씀하신 파도막이 옹벽 이거는 잘 돼 있는 데가 제주에 가면 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부산의 밀락동에 가면 타일 형태로 해가지고 좀 처음 초기 비용은 들지만 잘 해놨습니다. 부산의 밀락동에 가면 타일을 금계국 모양처럼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초기 비용 많이 들지만 아무래도 뭐 이게 색이 변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게 세트로 나와서 보수하기도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트로 딱딱 되어 있어가지고 반복적으로 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추후에 보수하는데도 상당히 좀 수월할 것 같고, 그런 부분 한번 김동수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그림으로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림은 저희들은 그림은 그리는 건 그다음에 아닙니다. 변색이 되고 연분 피해가 있어서 안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저기 과장님, 네. 행정타운 조성 사업 10억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해서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용역명이 정확히 뭡니까?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 실시 설계 용역. 예, 실시 설계. 실시 설계 내용 용역 안에는 부지 정지 공사를 했을 때 사업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 기간 이런 등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럼 그게 이제 올해 말에 원래는 마무리가 되어지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진 거고 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행정단 조사 이제 10억 원의 경우는 이렇게 실시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네. 본격 공사를 하기 전에 앞서 재 영향성 평가라든지 이제 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네. 한다. 돈이 또 남으면 네. 그걸 공사를 할 거다 네네. 이런 발주할 건가요? 경우에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는 것에 앞서 조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우리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7분, 5분, 5분 이렇게 하도록 이제 커다란 원칙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혹시나도 뭐 이야기의 맥락상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경우 또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리고 7분을 하고도 계속해서 5분을 다시 좀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도록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언권을 제약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발언 과정에 요구가 있다라면 그것이 보통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엄격하게 그것을 꼭 시간을 뭐 1분 1초도 없이 지켜야 된다 그러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했고요. 그것이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또 보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포에 가야 하니까 바로 하는 게 맞아요. 자, 5명만 있으면 되잖아. 뒤에 저기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